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다들 잘 건강히 지내셨죠? 저번 시간에 제가 비만과 당뇨 이런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깜짝 놀란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수를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이 넘는다. 굉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국가 경쟁력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식단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유방암에 잘 걸리는 사람 유형 3가지와 그거를 기능학적인 관점 해석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당뇨, 비만과 겹치는 게 있습니다. 식단도 그렇고요. 사실 여성암 중에서 이제 유방암은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유방암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죠. 2020년만 해도 갑상선 말고는 다른 암은 거의 그냥 2배 이상 그렇게 발생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계를 봐도 수십 년 전에는 20몇 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평생 걸린다 이랬는데 요즘엔 몇 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이게 점점 줄어서 굉장히 그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요인을 보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어떤 영상을 봐도 공평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들도 배우는 내용이고 한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었고 배웠고 했지만 또 기능학적 관점으로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은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빠뜨려서 치료나 어떤 예방의 맹점 같은 것들을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조절할 수 없는 요인 첫 번째는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리하는 기간이 길면 암이 잘 걸린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검진을 많이 해라, 조기 발견을 해라. 심지어 우리가 아는 영화 배우, 가수 이런 외국 사람들은 난소를 절제하는,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하죠.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길게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암이 걸린다는 얘기는, 에스트로겐은 발암물질인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발암물질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에스트로겐이 오래 노출됐을 때 암이 된다는 그런 게 성립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발암물질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진료를 하면서 또 기능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쌓이고 통찰력이 좀 보이고 많이 좀 시야가 넓어져서 나름 이제 좀 정립이 된 것들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없는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연대의대 락음악 세스라는 거를 이제 1994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모임하면 그 후배가 나와가지고 너의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저의 이상형은 가임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박장대소한 기억이 있는데, 가임기라는 게 에스트로겐이 긴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뭘 놓친 거죠. 뭘 놓쳤냐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여성 내과 의사인 린드세이 벅슨이라는 선생님이 쓴 환경 호르몬의 반격이라는 책을 보면 본인이 여성암 수술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여성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1938년 그때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합성 에스트로겐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DES라 그래서 다이에트 스틸베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인류가 항노화나 이런 거에 신의 영역까지 도달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유상 방지 목적으로 산모들 할 때 다 국가에서 이제 먹였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년을 복용시켰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여성암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걸 먹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책을 쓴 그 여성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유산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낸 DES, 디에틸 스틸베스테롤을 복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태아 때 거기에 노출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빼놓은 부분은 우리가 독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톡신.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게 없는데, 우리 몸의 자연 호르몬들은 암을 갖다가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 요즘에는 많이 섞여 있거든요. 환경 호르몬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환경 호르몬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에스트로겐도 있는데 환경 호르몬이 계속 같이 노출되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연 에스트로겐, 석류나 이소플라본이나
뭐 검은콩, 뭐 회화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서 뭐 어떤 논문에서는 뭐 암의 유발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에스트로겐들은 합성 에스트로겐과 그러니까 서로 수용체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그 합성 에스트로겐, 특히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페인트, 각종 혼중제, 제초제, 농약, 프탈레이트 이런 장난감에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여성들을 검사해 보면 몸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트리거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뭐 아이에서는 뭐 자폐증, 알러지, 뭐 남자들은 전립선 이렇게 되지만 특히 유방암이나 여성들 암에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암들이 사실은 유방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방, 자궁, 난소, 그다음에 자궁에는 자궁암, 자궁내막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담낭, 담낭암, 담석, 대장도 비슷한 대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장기에 문제가 한 군데 있는 분들은 다른 데 장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본인들끼리 이제 혹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접착제라든지 휘발성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데서 많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네일샵이나 뭐 미용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좀 많은 걸 느꼈고 요즘에는 좀 덜해졌는데 이제 골프장에서도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합성 호르몬들이 올라가는데 요즘 여성들은 옛날이랑 다릅니다. 지금부터 한 뭐 500년 전에 뭐 그 세종대왕 시대가 있고 한 10,000년 전에 어떤 농경하기 전에 그런 시기에 있다 그러면 현재는 가장 임신을 덜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많고 탄수화물, 당의 섭취 높아요. 근데 성 호르몬은 탄수화물이나 당의 섭취가 높으면 대사가 5알파 리덕타제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돼 가지고 대사가 암이 되는 쪽, 혹이 되는 쪽, 생리통 이런 게 심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남자는 탈모와 대머리와 전립선 쪽으로 가고요. 그런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지금은 가장 높고 조선시대는 좀 덜했겠죠. 왜냐면 편의점이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근데 한 10,000년 전 가면은 사실 세 가지가 유전자 같은데 그때는 농경도 거의 안 했고 많이 못 먹고 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수시로 하고 해서 똑같은 사람의 유전자지만 지금이 가장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옛날에는 가장 적죠. 또 한 가지 원인은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이나 역할에 따른 것도 있는데요. 요즘 여성들은 일을 하시고 육아도 하고 시어머니나 가족들 때문에 신경도 쓰고 집안일이랑 바깥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성암을 예방해주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인데 프로게스테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하면 굉장히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낮은 여성일수록 이런 여성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현대 여성들이 가장 심하고 조선시대에는 사회 진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리고 애들은 많이 낳죠. 그러니까 여성암을 예방하는 프로게스테론은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임신을 안 할수록 여성암에 잘 걸린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유방암뿐 아니라 자궁암이나 이런 데도 포함된 얘기인데 임신할 때 여성암을 예방해주는 에스트로겐의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특히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때 거의 평상시보다 20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애를 많이 낳을수록 임신을 많이 노출할수록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서 몸도 덜 피곤해지고 물론 뭐 산후풍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암에서의 프로텍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노출이 기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는 그래도 탄수를 많이 먹었죠. 근데 만년 전 가면 그것도 안 먹으면서 출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밖에서 사냥이라든지 이런 일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생존 호르몬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생존의 유형을 받는 여성들은 프로게스테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에스트로겐은 올라가고 천연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생리통, 짜증, 붓는다, 셀룰라이트, 살이 안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능학적인 대사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환경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피하는 땀을 흘리거나 레몬수도 좋고 레몬 오일도 좋고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들 천연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도 보충해주면 좋고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유기농 고기를 먹으면 괜찮아요. 유방암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풀을 먹은 고기들은 합성 에스트로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고른 유기농 고기들은 드셔도 되고 기능학에서는 처방도 합니다. 암 환자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들이 있고 여성 호르몬의 대사가 안 돌아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암에 걸리거나 통증이나 이런 혹이 많은 분들이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의 검사는 없고 기능학 검사는 있는데 그걸 봐서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만들어 놓은 영양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없기 때문에 다 만든 거거든요.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드셔도 유방통이나 생리통이나 어떤 혹의 사이즈나 이런 게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원인은 어머니나 가족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조절할 수 없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유전자도 검사하면 알 수가 있고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당뇨랑 뇌경색 위험도가 높았는데 후천적인 식사와 영양소와 운동이나 생활습관으로 교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걸 피해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검진만 자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부를 안 하고 틀린 거를 복귀하지 않고 시험을 자주 보면 성적이 올라갈까? 그런 질문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가족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죠? 땀도 더 흘리고 내 호르몬 대사를 미리 알고 젊었을 때 제일 정확한 거는 더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더치 섹스 호르몬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 좀 더 정확히 보려면 내 몸에 있는 그 지용성 환경 호르몬, 안 좋은 지방 독소들이 지방으로 대사하는 유방에 많이 쌓이니까, 특히 이제 자궁 난소도 지방 호르몬이 있지만 다 연관이 있죠. 건강한 기름을 많이 먹고 안 좋은 기름을 적게 먹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검진만 하면은 사실 발전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자궁암 수술, 난소암 수술, 유방암 수술 이런 거 하신 그 할머니분들 예전에 젊으셨을 때 생리통이 심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이고 말도 마, 엄청 심했지, 뭐 한 달에 보름은 그냥 엄청 심했지,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해 놓거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방, 자궁, 난소, 담낭, 대장 이런 데 혹이 많거나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거나 유방암 유전자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걸릴 수 있는 대사가 있는 분들은 생리통, 유방통,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은 유방암의 씨앗이구나.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을 때 중간에 여쭤보는 게 생리통은 좀 어떠세요? 생리전 증후군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이 사라졌어요. 안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사가 교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사를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 뭐 그게 심한지 뭐 좀 더 알아보시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닥터진호 채널에 검색하시면 거기에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셀룰라이트, 붓기, 짜증, 뭐 낮은 체온, 뭐 저혈당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내가 많이 해당되면 호르몬 검사 미리 해서 대사 교정해도 되고, 검사 안 해도 탄수화물 줄이시면 돼요. 밀가루, 우유, 정제 탄수화물, 너무 당도 높은 과당 줄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성 호르몬 대사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요오드 가지고 영양소를 많이 만드는데 아이오딘 플러스, 엠프티 메이크, 액티폴 플러스 이 세 가지가 대사에서 안 좋게 나온 것을 그나마 가장 많은 분들이 먹으면 조절이 될 수 있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뮬레이션은 없었기 때문에 막 알아보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오랜 경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방암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인,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원인도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죠. 세 번째는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더 조절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비만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방세포가 생기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으면 지방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안 나오게 하면 사실은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슐린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칼로리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자주 먹으면 살이 제일 빨리 찌거든요. 태국 스님들처럼 망고 주스를 먹거나 과일즙을 먹거나 설탕, 우유, 라떼 이런 거 많이 먹거나 설탕 들어간 떡볶이에 부대찌개, 밥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확 올라가니까 살이 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슐린이 올라가면 5알파 리덕타제가 활성화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르몬이 암 쪽으로 가고 혹이 생기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와서 그거 자체가 더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고 붓게 하고 살을 찌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와 세 가지 일, 집안일, 출산, 외부 일 때문에 이제 에너지 셧다운이 와버리는 거.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이 부신피로가 오면은 또 인슐린 저항성이 다 옵니다. 부신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배가 금방 고프고 단계 땡기고 혈당 떨어져, 당 떨어져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오전에 피곤한 분들 다 살찔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검사를 해보면 저체온증,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그거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잘 검사를 하지 않죠.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보편화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검사를 해보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문제가 많겠지만 거의 한 반 이상은 말초 전환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체온이 좀 낮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아요. 요즘에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치료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찾아내지 못하는 저체온증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만 교정해드리면 되게 좋아지는데 평생 다이어트와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지방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대사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호르몬 대사들이 연결되는 거를 알면 에너지 대사가 촉진이 돼서 살 빠지는 게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도 얘기했던 인슐린을 올리지 않는 저탄수 식단, 저탄고지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빨리 비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금식 다이어트, 건강한 식단 없이 호르몬 대사 없이 그냥 억지로 빼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또 식욕 억제제라든지 식욕을 줄이는 한약제제 이런 걸 장기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요요 호르몬, 렙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상이 한 10 정도인데 어떤 분은 100도 나와요. 140도 나오고 측정 불가.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그 체중 감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만의 치료 시장, 영양제 시장 이런 게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조금만 알고 바르게 대사를 하면은 이분은 살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비만도 여성암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비만과 유방암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 식단 같은 거 솔루션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땀을 잘 안 내는데 지방이 많다. 환경 호르몬이 그 지방세포에 더 많이 축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갱년기 되면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되니까 병원 가면 갱년기 약 처방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단독은 복용해도 여성암이 안 걸린다. 라고 저도 배웠고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복합 여성 호르몬 제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뭐 합성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는 약간 유방암이 상승하지만 중단하면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가장 약한 합성 호르몬을 한 5년 정도 먹어도 유방암이 생기는 분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몇 년까지는 안 생긴다. 근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은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바람 독성을 상쇄시키는 프로게스테론은 폐경 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에 그 합성 에스트로겐을 드시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계속 진행되니까 살이 더 찌고 암이 유발되는 쪽으로 가서 가장 약한 여성 합성 호르몬 제제를 한 5년 정도 드셨는데 60대 중반인데도 유방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해서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곤하신 분들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돼야 생식이 되는 건데 생존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갱년기가 60대 중반까지도 와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제제를 장기 투여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사실 이런 거를 치료하는 거는 기능학 같은데 기능학 클리닉 아니면 만성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호르몬을 보는 곳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받으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피임약은 어떨까? 뭐 요즘에 여러 가지 피임약들도 많이 나오고 삽하는 것도 있고 피부 밑에 넣는 것도 있고 한데 피임약도 천연 에스트로겐은 아니죠. 합성 에스트로겐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미레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사후 피임약이랑 같은 성분인 거를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 용량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사후 피임약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주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미레나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죠. 물론 용량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합성 호르몬이니까 우리가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갱년기 약이라든지 이런 걸 오래 먹고 운동 잘 안 하고 땀 잘 안 흘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프탈레이트, 자일렌, 톨루엔 이런 독소들이 몸에 쌓이면 얘네들의 합이 갑자기 이제 발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아주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합성 호르몬 제제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을 뺄 때는 운동을 많이 하지만 발병을 줄이는 운동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그걸 했을 때 가장 발병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1분은 좀 총총걸음으로 가볍게 뛰듯이 해서 숨이 좀 차게 하고 한 1분은 좀 걷고 이런 식으로 숨이 찼다가 안 찼다가 반복되게 하는 것이 그냥 같은 속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살이 잘 빠지고 24시간 동안 몸에서 계속 대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요. 항암되는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원인을 알아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먹어봤다가 저거를 해봤다가 여기에 가봤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경제적인 거나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산적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또 본인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3가지 유형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것 2가지 조절할 수 있는 요인 1가지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리뷰해
비교해보고 이것을 기능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법을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조금 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적용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를 좀 덜하는 것처럼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